네, 오늘 보실 주제는요. 99쪽 무효행위의 전환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효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무효는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한 거죠.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런데 그 체결된 계약이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언제부터?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게 무효다. 그게 무효의 개념에 관한 논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효의 종류에는요.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무효가 있었고요. 전부 무효가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 불확정 무효. 그래서 무효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셨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부 무효, 아니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여기엔 별 하나.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불확정 무효. 여기 불확정 무효에 여기 별 3개 이렇게.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우리가 따로 깊이 있게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종류만 3개로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효의 효과.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없는 거냐면 채권도 없고요. 채무도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계약한 대로 이행을 안 해도, 계약을 했어도 이행 안 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이게 무효의 중요한 특징. 자, 오늘 보실 때는 이 부분입니다. 무효의 전환 그리고 추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효행위의 전환. 우리가 성전환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한다. 남자였어요.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성을 바꾸는 거. 마치 무효행위 전환도 똑같아요. 무효인 어떤 행위를 A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무효인 거죠. 무효. 그럼 무효인 이 행위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뭘로요? 유효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는 거. B 행위로 바꿔서 전환을 해서 바꿔가지고 유효로 인정을 하자. 이거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무효인 어떤 행위를 뭘로 바꾸는 거? 유효로요. 유효로 바꿔놓는 것.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그러면 이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논의의 출발은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는데 그게 무효라는 거죠. 성립했는데 무효인 거예요. 현재 무효. 따라서 아예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성립조차도 안 되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성립일 때요. 어떤 법률행위가 불성립이었다. 불성립. 그럼 아예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부존재하는 거죠. 불성립은 부존재랑 동의해요. 부존재. 계약이 안 된 거죠. 이건 계약이 된 거죠. 계약이 됐는데 이건 무효인 거고 이건 아예 계약이 안 된 거죠. 성립조차 안 된 게 불성립, 부존재죠. 그럼 무효행위의 전환은 언제 가능한 거냐? 계약이 성립해서 현재 무효인 거죠. 무효인 어떤 행위를 뭘로? 유효로 바꿔놓는 거예요. 따라서 아예 성립조차도 안 됐다면, 불성립이었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계약이 아예 되지도 않았다. 성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성립일 때는 전환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거 전환은 불가능하다. 요게 논의의 첫 번째. 따라서 무효행위 전환의 출발점은 법률행위가 불성립이냐 무효냐를 따질 때 불성립이 아니라 뭐여야 된다는 거죠. 무효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뭘로? 유효로 바꾸는 게 전환입니다. 바꾸는 게. 그럼 바꾸려면 이 무효인 행위 속에 B라는 어떤 행위가
이 행위가 이 속에 내포되어야 된다. 이 행위 속에 이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A 행위 속에 이 B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요거를 유효로 인정해 주는 게 무효행위 전환. 자, 그럼 조문 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게 첫 번째 논의의 밑줄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그랬죠. 무효. 밑에다가요. 불성립은 제외요. 불성립은 제외. 시험 잘 나오는 거죠.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요거예요. 별 하나 합니다. 불성립은 제외. 왜냐?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랬으니까요.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 다른 법률행위가 뭐냐? B행위죠. B행위. 무효인 법률행위가 A행위. 다른 법률행위가 B행위예요.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A행위를 안 하고 어느 행위? B행위를 했을 것이다. A행위를,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가 뭐냐면 B행위죠. B행위. B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B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유효다. 이건 유효다. 예컨대 우리 책에 있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하면, 혼인 외의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혼인 외자를 뭘로 했느냐면 친생자로 자기 자식으로요. 혼외자를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면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왜? 피가 다르잖아요. 피가 다른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출생신고해도 그거는 법적으로 무효죠. 근데 이걸 출생신고를 했다라는 거는 그 출생신고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 입양하겠다는 거. 입양하겠다는 의사가 그 속에 내포된 거다. 그래서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게 무효인 거를 알았더라면 가정입니다. 가정. 출생신고를 안 했겠죠. 이걸 안 하고 대신에 뭘로? 입양신고를 했겠죠. 입양신고를. 그러면 친생자로, 남의 자식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거는 무효지만 그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걸 안 하고 뭘로요? 입양신고로 유효를 인정하는 거.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포인트는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무효행위 전환. 일단 법률행위가 불성립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무효여야 된다 이거죠. 무효. 그 무효인 걸 뭐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A 행위를 안 하고 어떤 행위? 다른 법률행위. B 행위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B 행위로 바꿔놓는 거. 이걸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조문만 보시면 돼요. 그 138조는 조문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조문만, 138조 조문만 검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보면 쌍괄호 4번에 판례가 있죠. 판례에 2번이 있습니다. 2번만 거기다 별 하나 합니다. 2번에만 별 하나. 그건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추인은 추후에 인정했다는 뜻. 추후에 인정했다. 그걸 추인이라고 그랬어요. 추인. 이걸 어디서 보셨냐면 우리가 추인은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도 추인을 봤어요. 무권대리를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는 무효죠. 무효. 근데 그걸 본인이 추인을 하면, 즉 아들이 땅 팔아먹은 거를 아빠가 추인하면 그거는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죠. 유효로. 이것도 추인이에요. 추인. 추후에 인정했다. 누가?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땅 팔아먹은 거를 본인이 추후에 인정했다. 이것도 유효거든요. 유효. 무효였던 법률행위가 뭘로요?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무권대리는 무효죠. 무효. 무효였던 무권대리를 본인이 추인을 하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죠. 유효로.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시부터 소급하죠. 계약시부터 유효니까 이거는 소급이죠. 소급하는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거는 무권대리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무효인 행위를. 그게 민법 139조예요. 이게 139조. 무권대리 추인은 되돌아가서 잠깐 볼까요? 무권대리 추인은 민법 몇 조에 있느냐? 책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되돌아가서 잠깐 보고 갈까요? 예, 교재 83페이지요. 83페이지에 133조에 133조 위에 박스에 보면 133조 있어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133조. 요거는 민법 133조. 무효행위 추인은 민법 139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무효행위 추인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합니다. 무효행위를 추인을 했을 때.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 지으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요.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추인은 일단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하나는 무권대리의 추인, 두 번째는 무효행위의 추인.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계약시부터 유효로 되고, 지금 보는 무효행위를 추후에 인정하면 볼까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거기에 땡땡이요. 땡땡. 무효인 법률행위의 땡땡. 거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땡땡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추인해도 추후에 인정을 해도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애초부터 무효예요. 무효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죠. 여기서 생략된 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앞에 거기다 넣어주셔야 될 게 요거예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을 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로 본다 이거죠. 바로 이 점에서 달라요.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이에요. 소급, 계약시로. 근데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요? 추인한 때부터라는 거죠. 추인한 때부터 유효지 계약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커다란 차이예요. 그게 139조의 뜻입니다. 그럼 139조는 다시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 그런데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 즉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거죠. 새로운 계약을 한 걸로 본다. 그러면 앞에 무효하고 뒤에 무효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전단에 있는 무효인 법률행위 할 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말해요. 따라서 자, 무효행위에 추인할 때 지금 139조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효력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효력이 안 생긴다. 이때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냐? 절대적 무효를 말합니다.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뭐를 해도 추인을 해도 효력이 안 생긴다. 그래, 무효인 앞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절대적 무효.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절대적 무효는 두 가지가 있죠. 103조 위반하고 104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두 개는 절대적 무효. 이거는 당사자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만 번을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안 한 거예요. 애초부터. 후단.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 후단에 있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를 말해요. 상대적 무효는 뭐하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네, 효력이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39주의 추인이에요. 따라서 절대적 무효는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그럼 추인이 먹히는 거는 무슨 무효냐? 상대적 무효만. 상대적 무효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그럼 상대적 무효가 뭐가 있었어요? 비진입 표시의 무효, 허위 표시의 무효. 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여기다 별표하고 하나 더 챙겨서 정리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매매를 했다. A하고 B하고 이거 가장매매를 하면 이 가장매매는 효력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A의 집을, 매형 집을 처남에게 가장매매를 했다. 이 집을. 가장매매로 처남 앞으로 돌려놨다. 무효죠. 요거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2013년에 가장매매했어. 이거 이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10년 지나도 무효죠. 근데 B가 이걸 사겠다고요. 매형 이 집 내가 살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2016년 오늘이요. 오늘 2016년 연말에 사기로 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봤어. 매매하기로. 매형 이 집 내가 살게. 10억에. 나한테 넘겨. 딴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넘겨. 나한테. 내가 10억에 살게. 그래서 오늘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그러면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무효이었던 이 가장매매가 뭘로요? 유효로 바뀌죠. 언제부터 유효로요? 매매를 새로 한 날, 새로 매매한 날부터. 새로이 뭐한 날? 매매를 한 이때부터. 2016년부터 뭘로 바뀌어요? 무효가 뭐로? 유효로. 이게 바로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그럼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언제부터? 2016년부터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유효로 바뀌게 됩니다. 유효로. 그럼 이게 유효로 바뀌게 된 건 뭐 때문이냐면 무효였던 게 유효로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효는 그대로 무효인 거예요. 이게. 가장매매는 그대로 무효예요. 바뀌잖아요. 근데 뭘 해서? 새로이 매매를 했잖아. 둘이서. 바로 새로이 매매 계약,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뭘로? 유효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매매를 한 건 언제냐? 2016년부터죠. 그래서 추인한 날, 이때부터 유효지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로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2013년으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새로이 매매를 한 이때부터 유효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거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요거를 꼭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가지요. 전환 내지 추인을 같이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의 101페이지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유동적 무효하고 05번이 나왔어요. 05번에. 그죠? 05번에.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거든요. 유동적 무효. 자,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이번 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책 보실 때도 이 심화학습이라고 제가 체킹하고 가는 거, 이 부분은 그때 다음 순환에 보실 테니까 이때는 그냥 패스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 심화학습에서 중점적으로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파트요. 자, 무효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무효에서 정리할 게 첫째가 무효의 개념, 두 번째가 무효의 종류, 세 번째가 무효 효과, 네 번째가 전환하고 추인 4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전체적으로 한 문항. 자, 이제 이어서 취소 보시죠. 취소. 취소도 먼저 내용을 보시고요. 내용을 보신 다음에 어떻게 체계를 잡았는지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소. 잠깐 사례를 한번 짚어보고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저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골프채를요. 골프채 계약을 했어요. 골프채를 B한테 파는 계약을. A의 골프채를 A가 골프채를 들고 와가지고 B한테 팔았습니다. 예, 이 골프채를 100만 원에. 매수인 B가 저 골프채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B는 이 골프채를 다시 C한테 팔았습니다. C한테 매매로 팔았습니다. 골프채는 현재 누가 쥐고 있느냐면 C가요. C가 골프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C가 골프채를. 제3자죠. 이때 보니까 이 녀석이요.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였던 A가 팔은 거죠. 알고 보니 골프채는 자기 게 아니라 아버지 거, 아버지 골프채. 아버지 골프채를 들고 나와서 B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 거죠. 1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을 갖다가 친구들한테 한 통 내고 여자친구에게도 한 통 내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딸랑 10만 원 남았습니다. 10만 원. 다 써버리고요. 90만 원은 다 써버리고 10만 원만.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보고자 하는 게 이 계약. 골프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걔가 누구냐 이거죠. 미성년자냐 아니면 이쪽 미성년자하고 골프채 계약을 한 B냐 B.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 두 번째, 누구한테 하느냐.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느냐. 첫 번째가 취소권자의 문제. 두 번째는 취소의 상대방. 상대방은 누구냐? 세 번째, 그럼 이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언제까지? 기간은 언제까지냐? 그 다음 네 번째, 취소 방법. 요 네 가지가 취소에서 중점적인 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요. 자, 먼저 요걸 살펴보기 전에 취소라는 거는 일단 법률 행위는 유효죠. 유효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무효로 뒤집어 엎는 거죠. 현재는 유효, 무효? 유효인 거예요. 유효. 유효. 이 계약은 현재 유효. 다만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뭘로 바뀌어요? 무효로 바뀌죠. 무효로. 그래서 이 계약은 이루어졌으나 불확정 상태입니다. 불확정.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로 바뀌니까요. 그리고 이건 불확정입니다. 불확정. 그럼 그 불확정 상태가 얼마나 지나면 해소가 되느냐? 바로 기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취소는 몇 년? 10년이요. 늦어도 아무리 길어도 10년이 지나버리면 10년이 경과해버리면 뭘로 돼요? 이 불확정 상태는 해소가 돼요. 왜요? 취소권이 없어져요. 취소권이. 그래서 확정적 유효로 바뀝니다. 10년이 지나면 뭘로 바뀌느냐? 확정적 유효로. 그래 이 불확정은 해소가 돼버려요. 10년 지나버렸을 때. 그 전에도요. 그 전에도 확정될 수 있어요. 어떻게? 취소해버리면. 이게 현재는 유효지만 이 계약은 현재 유효입니다. 유효이지만 불확정하지만 유효죠.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뭘로? 유효로 뒤집어지죠. 이게 취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에 취소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한다. 이 취소는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이고 형성권입니다. 거기 밑줄 그겠습니다.
형성권의 밑줄이야. 무효를 유효로. 유효였던 걸 뭘로? 무효로 형성하죠. 다음 취소 사유 우측에. 취소 사유는 자, 얘가 미성년이나 또는요 성년 후견이 개시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제한 능력자면, 얘가 제한 능력자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한 능력이나 착오나 사기 강박. 그 취소 사유에다가 써보시겠습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네 가지입니다. 우리 민법에 취소 사유는 몇 개로? 네 개로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때만 취소권이 생긴다. 두 번째, 취소권자는 그럼 누구냐? 이 A냐 B냐 이거죠. 자, 민법 140조가 규정이 났어요. 취소권자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행위는 제한 능력자 1번. 제한 능력자, 여기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사람. 요 네 사람이죠. 네 사람. 그 다음 그의 대리인. 대리인의 거기 별표입니다.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 여기 대리인 있고요. 대리인 있고 그 다음에 승계인까지요. 승계인까지. 이렇게 3박자입니다. 3박자. 여기서 대리인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를 말해요. 그의 대리인 할 때 별표하고요. 그의 대리인의 별표, 거기 별표하고 법정 대리인입니다. 별표. 여기 별표하시고 법정 대리인을 말한다. 승계인은 누구냐고요? 승계인에다가 그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상속인이요. 상속인. 얘가 죽어버리면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인의 별표. 신봉사가 사기당했다. 신봉사가 사기당하고 열받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심청이가 상속인이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이렇게 세 사람.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사람,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3박자로요. 이렇게 3박자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졌죠? A죠, A. B가 아니라 누구요? 제한 능력자인 A가 취소할 수 있죠. 근데 A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부모,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자는 A하고 그의 누구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갑이다 그러면 갑. A와 갑이 뭐 할 수 있는 사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그럼 누구냐? 상대방. 우측에 뒤로 넘어가서요. 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108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그가 누구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상대방. 이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요? B한테 한다. B. 이 B가 바로 취소의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B. 취소권자는 A와 갑. 됐습니다. 그 다음 취소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취소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아무리 길어도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이제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내용이 뒤에 좀 더 있어요. 10년인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게요. 계약일로부터 10년이죠. 이거는 계약서 쓴 날, 이거 골프채 파는 날로부터 10년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3년 있어요. 3년.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자네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성년이 된 날. 제한능력자가 뭐가 된 날? 성년이 된 날. 그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날로부터 3년이에요.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이고요. 매매 이 계약서 쓴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요게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별표합니다. 법률행위시로부터는 10년. 너 10년 됐어? 10년 되면 끝이야. 취소 못해. 두 번째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10년하고 3년입니다.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의 뜻은 뭐냐면 취소 원인 소멸된 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된 날. 그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럼 취소 원인이 뭐한 날? 소멸된 날 그랬으니까 소멸된 날. 무슨 원인이? 취소 원인이 제거된 날. 제거가 언제 되느냐? 얘가 미성년이면. 미성년이면 얘가 뭐가로요? 성년이 되면 원인이 제거되죠. 미성년자가 뭐로 된 날? 성년이 된 날을 말해요. 된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몇 년? 3년 뒤에. 그럼 취소권이 없어져요. 그럼 얘가 지금 17살이면 얘가 계약할 때 17살이었다. 그럼 얘가 성년이 되려면 19살이죠. 19살. 2년 뒤죠. 2년. 이게 2016년에 팔았다. 이놈이 팔았다 이거를. 그러면 지금 얘가 17살이니까 얘가 성년이 되는 날 취소 원인이 소멸되죠. 그날로부터 몇 년? 3년 뒤에요. 그럼 얘가 성년이 되려면 몇 년을 필요로 하냐면 2년이죠. 2년. 17살에서 2살 되니까 2년. 그러면 2018년. 그날로부터 그러면 원인이 없어지죠.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끝나요. 그럼 2018년이 되면 얘가 성년이 되죠. 그날로부터 3년이니까 여기다 3년 더하면 2021년이죠. 2021년이 되면 취소권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 이게 이 말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2021년이 되면 취소권이 없어져요. 근데 요거는요. 계약일로부터 10년이죠. 계약일로부터 10년은 언제냐? 2016년에 계약했으니까 2016년으로부터 10년이니까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뒤니까 2026년이죠. 이때 되면 끝나. 이때 되면. 그럼 취소권은 언제 끊느냐? 둘 중에 하나 먼저 짧은 걸로. 짧은 거 해당되면 끝나요. 이때 끝난 거예요. 2021년에. 그래서 취소 기간은 언제냐? 10년 3년이다. 10년 3년. 이때 10년은 뭐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계약일로부터 10년. 3년은 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 그날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는 무슨 뜻? 원인이 소멸된 날. 원인이 소멸된 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 사기당한 걸 안 날. 사기를 안 날. 사기 사실 뭐 한 날? 안 날. 이날로부터 몇 년? 3년이다. 미성년자가 뭐가 된 날? 성년이 된 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 그날로부터 몇 년? 3년 뒤에. 그때 취소권이 박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방법 문제. 취소 방법. 취소는 취소권자가요. 일방적으로 얘한테 통보합니다. 얘한테. 이 계약 뭐 하기 위해서 취소합니다라고 이렇게 통보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은 형성권이었어요. 책 보실게요. 108페이지 4번의 방법. 쌍괄호 4번의 방법. 취소는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형성권이라고 그러죠. 형성권. 다음 불효식입니다. 취소는 불효식이에요. 아무런 방식이 필요가 없는 거. 의사표시니까 의사표현만 하면 돼. 전달만 이쪽에서 미성년자가 얘한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카톡으로 하든 내용 증명을 보내든 구두로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입증만 하면 돼. 입증만. 그 불효식입니다. 불효식. 취소는 불효식 행위이므로 방식이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도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판례가 하나 있죠. 판례에다가 별표합니다. 시어머니 별표가 나오는 거예요. 별표가. 제가 지금 여기도 별표를 했어요. 취소권자의 별표. 요 상대방은 동그라미. 그 다음 기간 문제. 기간에 별 2개. 이렇게 하고 가요. 그 다음 방법에서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되느냐. 된다라는 거죠. 자, 뭐냐면 읽어볼게요.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이요. 이행거절에 땡땡 해볼게요.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이쪽에서 골프채 산 B가 A한테
야, 골프채 빨리 넘겨. 빨리 넘겨 그랬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나 못 줘. 못 줘요 라고 이행 거절을 했어요. 그럼 거절했다라는 말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취소 의사가 포함된 거죠.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못 줘요 아저씨. 그게 거절한 거죠. 거절. 거절 속에는 취소 의사가 묵시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취소는 묵시적으로도 돼요. 묵시적으로도. 그래서 방법에서 취소는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데 이 표시를 취소한다는 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는데 이 표시는 꼭 명시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된다. 묵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 상대방의 요구를 취소권자가 거절하면 취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포인트합니다. 묵시적 취소.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취소의 첫 번째 검토 내용이 취소의 개념이에요. 개념. 취소는 유효인 거를요. 유효를 무효로 뒤집어 엎는 거야. 두 번째 검토해야 될 게 취소권입니다. 취소권. 취소권자 그리고 취소의 상대방. 취소권자하고 취소의 상대방. 이게 두 번째. 권자는 누구고 상대방은 누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취소 기간. 기간하고 방법입니다. 기간은 몇 년? 10년이다. 아무리 길어도 취소는 10년입니다. 10년 지나버리면 취소권은 없어져요. 10년, 3년이라고 했어요. 방법은요,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 다음 네 번째가 취소의 효과. 효과가 바로 교재 140, 교재 109페이지요. 109페이지에 141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141조. 109쪽에 141조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로 본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취소한 때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의 별표. 그거를 우리는 소급표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소급표, 소급에서. 그럼 무효면 어떻게 돼? 무효면 받은 거 다 돌려줘야죠. 받은 걸 서로 다 돌려주고 끝내는 거죠. 돌려주세요. 왜? 무효니까 이게. 계약이 무효니까 받은 거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골프채 돌려주고 여기서는 뭐를요? 받은 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돌려줘야 되죠. 왜? 무효니까. 계약이 무효니까. 유효였던 계약이요. 유효였던 계약이 뭘로? 무효로 바뀌었어요. 유효가 무효로 바뀌었어요. 왜? 취소해서. 취소에 의해서 유효였던 법률행위가 무효로 뒤집어졌죠. 그래, 받은 거 다 돌려줍니다. 이거를. 골프채 주시고 돈 돌려주세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제한 능력자는 땡땡이요. 제한 능력자는 여기 미성년자 있죠.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뭐한 만큼 현존하는 한도 땡땡. 현존하는 한도에서의 땡땡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럼 얘가 1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10만 원이죠. 그럼 이쪽에서 줄 돈은 10만 원이라 10만 원. 이런 뜻입니다. 누구 쪽에서?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는 10만 원만 주고 여기서는요. 골프채를 다 돌려줍니다. 그 말은 이 141조가 저 제한 능력자랑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피해를 입어요. 골프채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10만 원밖에 못 찾아오잖아요. 이게 141조예요. 취소의 효과.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여기서 특칙이 있어요. 특칙. 제한 능력자는 다 돌려준다? 아니다. 제한 능력자는 뭐만? 현존 이익만, 남아있는 현존 이익만 돌려줍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만. 친구한테 쏴준 거 이런 것들 다 안 돌려줍니다. 남아있는 돈 현금 10만 원만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748조 보세요. 748조 조문이 하나 있죠. 109페이지에 748조.
무효가 되면, 이게 무효가 되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려주는 거죠.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느냐. 748조 1항 선의의 수익자, 선의인 사람은 현존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어요. 현존 한도에 땡땡. 선의인 사람은 현존 한도에서, 그 다음 2항 악의인 사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의 뭐까지요? 이자까지 반환해야 돼요. 받은 돈에다 이자까지, 그리고 뭐까지요? 손해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까지. 자, 그러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반환하느냐? 그 반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 포인트예요. 소급한다가 철제고요.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한다 처음부터. 두 번째는 반환 범위입니다. 반환 범위. 어느 범위까지 돌려주느냐? 어느 범위까지. 그게 선의하고 악의에 따라 틀려져요. 선의인 사람하고 악의인 사람하고 반환 범위가 다르다. 선의인 사람은 어디까지요? 현존 이익만. 현재 있는 거. 악의인 사람은 전부요. 받은 거 전부 주고 뭐까지요? 이자까지 거기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게 반환 범위의 차이예요. 선의와 악의가 반환 범위가 달라요. 그럼 여기도 미성년자는요?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는 어디까지? 선의든 악의든 똑같아요. 이 제한능력자는 선의든 악의든, 심지어 악의여도요. 악의여도 무조건 현존이익이에요. 현존이익. 이게 반환 범위에서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자, 이게 취소 효과까지가 되겠습니다. 취소 효과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였느냐면 A가 취소를 하는데, A나 여기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죠. 누구한테요? B한테 하는 거죠. C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왜? 얘가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B니까요. B한테 취소를 한다. B한테. 근데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니까, 이게 절대적 취소니까 C가 제3자가 선의여도요. 얘가 선의여도 얘가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이 취소가 절대적이면 선의3자에게도 뺏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사기로 취소했다면, 사기로 인한 취소는 상대적이죠. 상대적 취소는 선의3자에게는 뺏어올 수 없죠. 이 부분도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취소가 절대적 취소면 누구한테요? 선의3자인 C에게, 선의3자에게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뺏어올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골프채를 A가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는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 A 소유가 되는 거지. 이건 A 소유. 시험 문제예요. 여기 A 소유의 별표. 26회 기출문제. 근데 이게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상대적 취소면,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는 상대적이죠. 이건 누구한테요? 선의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럼 누구 거냐? 이거는 C 소유가 되죠. 결론에서 달라요. 자, 이게 우리가 논의하는 취소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취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요, 이렇게요. 네 덩어리요, 네 덩어리. 먼저 개념. 개념에선 유효인 거다. 법률이니까 유효라서 이게 불확정이다, 불확정. 왜 불확정해요?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니까. 취소권자가 있고요. 상대방이 다르죠. 취소권자 다르고 상대방 다르죠. 취소권자는 여기 있어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분. 네 사람. 그리고 대리인 할 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 그 다음 승계인, 상속인. 이렇게 딱 정해졌죠. 세 가지로. 상대방은 누구냐? 나하고 계약을 한 B다. B. C가 아니라. 그 다음 취소 기간이요. 기간하고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기간은 10년. 방법은 일방적으로. 효과.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애초부터 무효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요. 취소는 이렇게 딱 액센트 있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액센트 있게. 취소권자.
삼박자로 해보겠습니다. 삼박자로 이렇게. 취소권자. 두 번째는 취소 상대방. 상대방. 그 다음 취소 기간. 기간하고 방법. 요게 취소해서 매년 출제하는 논점이고요. 그러면 취소하면 효과.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취소하면 법률의 의미는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니까 서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죠. 부당이득 반환한다. 부당이득으로 다 돌려주라고. 돌려줘. 무효니까. 어디까지 돌려주는데 그게 반환 범의 문제죠. 반환 범의. 어디까지 돌려줘? 범의 문제죠. 범의. 선이냐 악이냐 이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더라. 선이면 어디까지요? 현존 이익만. 현재 남아있는 거. 악이면 전부. 선이면 현존 이익, 악이면 전부를. 이때 미성년자는 어떻게 반환해요? 선이든 악이든 다 현존 이익만. 특칙이죠. 특칙. 이게 취소의 효과에 관한 두 가지 쟁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취소해서 짚어야 될 거는 요 3박자예요. 3박자. 요거 정리하고 효과 부분 정리하시고 이러시면 간단하게 한 문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10페이지에 취소권의 소멸 나와 있죠. 취소권의 소멸. 요거는 심화학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권 소멸하고 우측에 있는 법정 추인. 요거는 심화학습 단계에서. 자,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건 기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